안녕하세요. 오늘도 갈등하는 당신의 TV 굿바이 갈등의 이현영입니다. 요즘 제가 엄청 빠져있는 TV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요. 넷플릭스의 흑백요리사라고 혹시 보셨나요? 한때 유행했던 쿡방 요리 프로그램이 좀 잔잔해진 요즘이었는데 이 흑백요리사라는 프로그램으로 다시금 불을 지피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프로그램이 단순한 요리 경연 프로그램을 넘어서 우리에게 엄청난 통찰과 깨달음을 주는 웰메이드 다큐멘터리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일상생활에서 혹은 직장생활에서 우리가 자주 접하고 느껴볼 수 있는 다양한 상황들을 요리 경연 현장에서 여실히 보여주더라고요. 오늘은 흑백요리사 셰프들의 모습에서 배우는 리더의 조건에 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일단 리더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숲을 보는 것, 전체를 파악하고 조율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아야 리드할 수 있고 리드할 자격이 생기는데 이 흑백요리사의 팀 대결에서도 그것이 여실히 보입니다. 리더가 되긴 했지만 팀의 메뉴를 잘 알지 못하는 리더와 리더로서 팀의 메뉴를 주도해서 가져가는 팀은 과정은 물론이고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팀의 메뉴, 직장이라고 본다면 우리 그 과업이라고 보겠습니다. 우리 팀 과업을 잘 알지 못하는 리더가 어떻게 업무를 지시하고 리드할 수 있겠어요? 이것은 능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말투를 가진 착한 리더의 표본이던 조은주 셰프는 리더가 되었지만 팀 메뉴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죠. 팀원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과업을 정한 게 문제였을까요? 이 능력 있는 셰프인 것은 분명하지만 해당 과업에 대해서는 이해가 부족한 리더였죠. 그러다 보니 팀원들은 각자 의견을 내고 혼란을 겪게 되는데 이 어느 것 하나 명쾌하게 정리되지 않아서 요리 과정에서 여러 번의 위기를 겪습니다. 이 모든 모습을 지켜봤기 때문인지 그 다음 차례인 최현석 셰프는 매우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가장 먼저 재료를 훑어보고 각 구성원에게 재료를 확보하게끔 명확하게 지시를 합니다. 전체 요리 과정도 각각의 셰프들과 소통하면서 본인이 전체 컨트롤을 하죠. 이게 가능한 이유는 최현석 셰프 자신이 그 메뉴를 결정했고 누구보다 그 과업을 잘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독단으로 보여질 수도 있지만 경연이라는 특수성이 이를 상쇄시킵니다. 갑자기 주어진 과제를 타이트한 시간 안에 해내야 한다면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서 수평적으로 메뉴를 정하는 것보다 빠르게 방향을 정해서 나아가는 게 먼저라고 판단했을 수 있다는 거죠. 바쁘게 돌아가는 우리 조직에서도 어쩌면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대부분의 업무는 매우 빠르게 돌아가고 때로는 이 쳐낸다는 표현을 쓸 정도로 일이 막 쌓이기도 하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라고 수평적인 관계로 팀원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주는 리더도 좋지만 먼저 발빠르게 방향을 잡고 팀원들을 이끄는 리더가 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보면 리더가 실무를 잘 파악하지 못하거나 전체적인 조율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리더라면 알아야지. 리더는 당연히 해야지. 하고 쉽게 말하기에는 보통 리더는 자기 업무에서 뛰어난 사람들이 인정을 받아서 그 리더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건데 문제는 뛰어난 플레이어가 꼭 뛰어난 리더가 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겁니다. 또 일부 조직의 특성상 영업에서 뛰어난 인재가 재무팀장이 되는 경우도 있고 개발 능력이 뛰어난 인재가 인사팀장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리더에게도 적응할 수 있는 경험을 쌓아나갈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럼 이제 막 리더가 된 사람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는 거냐? 경험이 쌓일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냐? 라고 물으신다면 아닙니다. 바로 지금 활용할 수 있는 리더십의 조건 3가지를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솔선수범입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인가요? 먼저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리더가 위에서 시키기만 하고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뛰는 것, 특히 어렵고 난감한 일을 자처하는 것, 리더로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흑백요리사에서 최현석 셰프는 요리 초반에 재료인 대파가 부족하다는 걸 알게 되죠.
대파는 양쪽 팀에 모두 주어진 재료였고 부족할 경우 옆 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게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보통의 리더였다면 구성원 중 한 명에게 저기 가서 대파 좀 빌려오세요 라고 지시했을 겁니다. 리더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최현석 셰프는 직접 갑니다.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모두 본인이 가서 부탁해요. 물론 이것을 뻔뻔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 팀 팀장님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경쟁하는 팀에 가서 대파를 빌려오라고 나에게 시키는 팀장님과 직접 본인이 빌려와서 내가 요리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팀장님. 아니, 이보다 더 든든한 리더는 없겠죠. 리더가 모든 것을 직접 발로 뛰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렵고 난감한 일일수록 먼저 나서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두 번째, 역할 분배입니다. 정확한 역할을 골고루 나눠줘야 합니다. 역할 분배를 잘한다는 것은 정확한 담당자를 지정하는 것, 그리고 쏠림 없이 골고루 업무를 배분하는 것 모두를 포함합니다. 훌륭한 리더는 구성원의 강점을 파악해서 적합한 업무를 배분하고요. 우수한 리더는 구성원들이 해야 하는 업무들을 적절하게 배분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족한 리더는 우리가 이 일들을 함께 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우리의 일은 내 일이 아닙니다. 조직에서 우리의 일은 실존하지 않아요. 실제적인 각자의 일이 모여서 우리의 일이 되는 겁니다. 흑수저팀 리더를 맡았던 트리플 스타 셰프는 한식, 중식 각각의 팀원들이 잘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업무 분배를 하죠. 마찬가지로 최현석 셰프도 구성원에게 명확하게 업무 지시를 합니다. 그러나 난항을 겪었던 상대팀에서는 어떤 업무를 해야 할 때 이건 누가 하면 좋을까요? 이 업무를 누군가 해야 하는데 와 같이 두루뭉술하게 일을 던집니다. 안 그래도 바쁜데 이거 누가 자원할까요? 리더라면 여러분 우리 이 업무를 해야 합니다가 아니라 누구님이 이 업무를 해주셔야 합니다 라고 정확하게 역할을 지정해 주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동기부여입니다.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업무를 지시하는 것을 넘어서 구체적으로 구성원에게 동기부여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현석 셰프는 대결 초반에 구성원에게 재료를 가지고 오라고 지시하기 전 독려하는 과정을 거치죠. 셰프보다 중요한 것은 재료다. 우리는 그 재료를 먼저 확보할 거다. 라는 말을 합니다. 흑백 요리사에 나온 100명의 셰프들 중에 실력 없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 재료 싸움이 될 수밖에 없겠죠. 내가 왜 이 재료를 먼저 가져와야 하는지 동기부여가 되니 발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입니다. 또 흑셰프들 중에서 철가방 요리사 셰프가 중화풍 야채볶음을 맡아서 준비하는데 부담을 느끼는 것을 알고 흑셰프 리더 트리플스타는 셰프님이 키다. 지금도 좋고 잘하고 있다 라고 말해주죠. 구성원을 안심시켜주고 열심히 할 수 있게끔 독려하는 거죠.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이 일을 왜 해야 하는지, 이 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상기시켜주고 일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피드백과 함께 힘을 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조직의 큰 그림을 보는 건 리더에게도 시간과 연습이 좀 필요하다면 솔선수범하는 것, 역할 분배해주는 것, 동기부여해주는 것, 이것은 리더가 외면하지만 않는다면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일이죠. 어색하고 어렵겠지만 더 나은 팀을 만들고 더 나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 먼저 나서주시고 정확하게 역할을 분배해 주시면서 동기부여 한마디 건네주시면 어떨까요? 오늘도 크나큰 책임을 지고 계시는 모든 리더분들 응원하면서 저는 지금까지 오늘도 갈등하는 당신의 TV 굿바이 갈등의 이현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